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더위가 물러난다는 처서인 오늘 또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이맘때 무등산이 내어주는 선물이 있죠. 바로 풀행이라고 부르는 무등산 수박인데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잘 자라준 무등산 수박이 본격 출하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광주의 대표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 풀행이가 출하됐습니다. 공동수매 이틀째인 오늘은 6농가가 자식같이 키운 풀행이를 직판장에 내놨습니다. 힘센 농민이 겨우 드러나를 정도로 압도적인 크기와 무게부터 존재감이 다릅니다. 20kg을 훌쩍 넘긴 풀행이들이 직판장 안에 차곡차곡 진열됩니다. 백화점과 큰 도시 농산물 시장에 주로 유통되지만 출하를 기다렸다 직판장으로 찾아오는 손님도 많습니다. 한번 사가지고 먹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준비했다가 21일 날 이제 오픈이라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왔습니다. 무등산 자락, 그중에서도 금곡동 선비바위 아래서만 자란다는 무등산 수박은 지금도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전통 방식으로만 재배됩니다. 풀행이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농민들의 말처럼 무등산 수박은 자연 조건과 기후에 무척 민감합니다. 특히 열매가 맺히는 시기의 폭염은 치명적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순이 자라기도 전에 넝쿨 끝이 타버리는 현상 때문에 수확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요것이 타보면은 이제 끝이 못 나가. 요것이 꽃일라 죽어보면 그러면 여기 나가야 수박이 암꽃이 생겨갖고 그 수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요것이 없으면 수박을 맺힐 수가 없어. 안 생겨버려요. 까다로운 재배 방식과 기후 변화 때문에 한때 30농가가 넘었던 풀행이 생산자는 7농가로 줄었습니다. 그나마 올해는 일사량을 줄여주는 차열막을 설치한 덕분에 작년보다는 수확량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생산량이 한 2,100여 통에 못 미쳤는데 올해는 한 2,300통 예상하고 있으니까 작황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말까지 출하되는 무등산 수박은 금곡동 공동집판장에서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에 지역 농업의 판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망고와 무화과, 심지어는 올리브까지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김담비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노지에 올리브 나무가 줄지어 심겨 있습니다. 그 풍경이 마치 지중해를 연상시킵니다. 이곳에 심긴 올리브 나무만 250그루. 나무마다 초록빛 올리브 열매가 맺혔는데요.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확 후에는 올리브유 생산을 위한 연구 자료로 제주도 농업기술센터에 공급됩니다. 아직 농가 소득을 올릴 정도로 생산량이 많진 않지만 하우스가 아닌 노지 재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올리브 외에도 고흥에서는 애플망고와 커피, 무화과 등 여러 아열대 작물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커피, 바나나도 한 것 같은데요. 지난해 기준 전남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1,900여 헥타르로 전국 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농가 900여 곳이 증가했고 면적도 2배나 늘었습니다. 갈수록 따뜻해지는 날씨 탓입니다. 전남의 연평균 기온이 100년 전보다 1.6도 오른 데다 지난해에는 15.9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도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작물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우스 환경 개선 그리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무인 방제기 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매년 6개 시군 정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뜨거워지는 날씨에 우리 농업의 미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비입니다. 요즘 시골 골목을 걷다 보면 청년은커녕 어르신 한 분 마주치기도 힘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인구 유입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닌 최선책이 됐습니다. 찾아오는 이들을 붙잡아두기 위해 전국의 인구 감소 지역들이 저마다의 매력을 살리고 있는 현장을 안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평군 중심부에 위치해 한평향교와 고인돌 군락지 등 문화유적이 숨쉬는 대동면. 우거진 숲을 뒤 대문을 열자 지은 지 65년이 된 고즈넉한 한옥이 보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15%의 인구 감소율을 보이며 인구 감소 심각 지역으로 분류된 한평군. 이곳 1천여 제곱미터 부지를 활용해 도시민을 위한 체류 거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거랑 또 이제 전통 의뢰 음식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지금 생활 인구를 잡고자 합니다. 닷새는 도시, 이틀은 시골이라는 뜻의 이른바 5도 2촌 플랫폼으로 기획된 이곳은 지역의 전통과 공예, 농업 등 체험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인근의 인문학 교육 공간과도 협업해 사유하는 공간으로 되살아날 이곳에 마을 주민들은 기대도 큽니다. 마을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좋아진다고 하니 마을 주민들은 적극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평군 대동면의 5도 2촌 플랫폼은 오는 2027년 완공돼 운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약속한 정부도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생활 인구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5 고향 올레 사업, 한평군을 포함한 전국의 12개 인구 감소 지역에 106억 원을 투입해 각 지역만의 매력을 살린 체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문화적이라든가 자연환경, 여건 다양하게 차이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뭐 여가라든지 휴양, 체험 이런 목적들이 각 지역에 부합될 수 있게끔 공모 시부터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는 2,244만 명. 이 가운데 실제로 주소지를 두지 않고 머문 체류 인구는 1,757만 명으로 전체 생활 인구의 78%에 달합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일시적 방문자가 아닌 오래 머물며 생활하는 인구로 바꾸는 전략. 지역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성별 다양성과 성평등 원칙을 훼손했다고 여성단체가 비판했습니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 연합은 지난 14일 새로 구성된 광주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원 남성으로만 구성돼 성적 다양성 원칙과 여성 대표성이 배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광주시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는 성평등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위원회를 즉각 재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광주 글로벌모터스에서 노사 간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어제 GGM 노조가 사측의 대출권 조기 상환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사측과 몸싸움이 벌어져 노조 지회장이 쓰러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사측이 불법으로 탄압했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몸싸움이 벌어진 상황이 아니었고 누구도 지회장을 밀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화운동과 생명평화운동에 헌신해온 김수 시인이 첫 시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